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것은 육태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 서대문구 육아맘 대디를 위한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정부의 지자체 지원 정책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찐 육아 정보, 육아 팁을 공유를 해보기도 하고요. 육아 시 경험하는 고충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나누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해보자 라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하는 말이죠. 우리 손 꼭 잡고 힘든 육아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로 어제 법륜스님의 강연을 또 보게 됐어요. 제가 불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이길래 종종 보곤 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자식이 잘못될 수 없다라는 제목이 있길래 얼른 봤죠. 3가지 정도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불안하고 불행하면 아이에게 그 기질이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자식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엄마가 행복한 미소로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적어왔습니다. 메모를 금방금방 이렇게 빠르게 했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mypinkpeony mypinkpeony 혹은 김태은 아나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계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D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 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고.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볼게요.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별거 아닌 일에 맘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젖을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생각이 많아진 너의 눈에 맞출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만은 잘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나 기다려 완벽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다다다다. 육아 지원소. 창피하네요. 다다다다다다.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육아를 지원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42,000여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책, 일명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 2탄이 발표가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지난 3월 8일에 발표를 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42,000여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두 번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참 아기 울음소리가 귀해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죠. 그래서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시는 이러한 임산부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소중한 생명 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5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한두 개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둘째를 낳았는데 산후조리 경비를 이제서야 지원을 해준다니. 아쉽지만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아이를 출산하실 예정인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니까 너무 또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9월 1일부터요.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산후조리라는 것이 출산 후에 여성을 임신 전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이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한 6주간을 의미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산후조리를 위해서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무려 75.6% 압도적인 1위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꼽혔다고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할 때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 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다 가능하시대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 도우미 서비스,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한약 조제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월 1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떡하지? 요 때를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일 기준 60일이니까 제가 한번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니까 7월 8월? 이때도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60일 이내에 들어오면 9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첫째 때도 고령 산모였거든요. 근데 둘째는 또 고령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또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린 친구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조리원에서 30세 이하 친구 첫째 조리원 때 딱 한 번 봤어요. 다 30세 이상이었고 저도 중간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만큼 고령 산모에 대한 지원도 필요했는데 이번에 또 전국 최초로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1년에 35%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 35.7%로 굉장히 1년 사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시가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태아의 건강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니프티, 육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은 내년부터래요. 그래서 올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기다린다 그러지? 셋째 낳으면 안 되는데 남편이 듣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네요. 저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분들이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전화해 보셔서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댄 쉐이 앤 저스틴 비버가 불렀습니다. 10,000 hours. Do you love the rain? Does it make you dance when you're drunk with your friends at a party? What's your favorite song? Does it make you smile? Do you think of me? When you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are you dreaming? Everything I wanna know it all. I'd spend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get your middle name from your grandma? When you think about you forever now, do you think of me? When you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are you dreaming? Everything I wanna know it all. I'd spend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Oh, want the good and the bad, everything in between. Oh, that'll cure my curiosity. Oh yeah, I'd spend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Yeah. And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이번에는 서대문 나들이 장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지난번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소개해드렸는데요. 체험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아이들과 나들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대문 독립공원 어떨까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서울 구치소가 있던 자리를 공원으로 개발한 곳이죠.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또 수많은 정치적인 변동을 맞은 격동의 시기가 있었을 때 그때 많은 시국사범들이 수감돼 있었는데요. 이 서울이 커지고 도시가 발달이 되면서 서울 중앙에 구치소가 있는 게 그리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1987년 1월 경기도 의왕시로 구치소는 옮겨져 갔습니다. 이때 서울시가 법무부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광복 47주년이 되던 1992년 8월 15일 독립공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탁 트인 공간에 독립문이 딱 서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교훈도 함께 주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이곳만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역사 여행을 할 때 어떤 투어의 한 장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차장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약간은 주차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람객이 주말에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난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하시면은 오전 10시나 11시 정도에는 오셔야지 주차가 돼요. 아니면 주변에 다른 주차장을 찾아보셔야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쭉 돌아다 보면 주차장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딱 지나면 순국선열 추념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벽에 따라서 새겨진 이름들 하나하나 볼 수가 또 있죠. 그리고 역사관 옆에 서대문 형무소 복원 정비 사업이 또 진행 중인데 이게 2027년까지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그 형무소 역사의 현장을 발굴하고 있고 또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올지 저도 좀 기대가 돼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독립선언을 외치고 있는 3.1 독립선언 기념탑도 있고 또 서재필 동상 그리고 독립신문의 내용이 새겨진 동상도 새겨져 있어요.
이 서재필 선생님은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또 독립협회를 결성한 인물이시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유관순 열사 동상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유관순 하면 모르는 아이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관 가셔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독립문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개선문과 비슷하지 않나요? 진짜 거기에 못지않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더욱더 독립문을 이제 멋지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좋으니까 푸릇푸릇한 나무 그리고 알록달록한 꽃잎과 함께 독립공원 산책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빵야 육아 지원을 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음악 듣고 올게요. 이적의 그대랑. 사실이 그래요. 앞길은 한치 앞도 모르니 그대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인가요? 떨고 있는 내가 우습지는 않나요? 그대랑 함께 갈래요. 꼭 끌어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며 더할 나위가 없어요. 오싹한 낭떠러지도 뜨거운 물구덩이도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대랑 하나 되어 간다면 그럼 충분해요. 어깨도 무하고 팔짱을 엮고서 떨려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그대랑 함께 갈래요. 꼭 끌어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며 더할 나위가 없어요. 오싹한 낭떠러지도 뜨거운 물구덩이도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대랑 하나 되어 간다면 우리가 되어 간다면 그럼 충분해요. 허풍이 될지도 몰라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둘이서 되새기기도 해요. 지금의 마음을 처음에 이끈 설렘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대랑 하나 되어 간다면 우리가 되어 간다면 그럼 충분해요.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동료, 선배, 육아맘, 대디에게 생활 속에 지혜가 녹아있는, 살아있는 찐 육아 팁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육아 팁톡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팁을 주셔도 되고요. 어떤 것이 궁금해요. 혹은 팁을 주세요. 라는 사연도 다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검색어 mypinkpeony 마이핑크피오니 혹은 김태은 아나운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뭐 좋아요도 눌러주셔도 되고요. 들어오셔서 DM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모아서 방송 때 또 팁들을 또 찾아서 뭐 구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볼까요? 그러지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8세 남아예요. 평소엔 겁이 없어요. 특히 집 밖에선요. 그런데 집 안에서는 겁이 너무 많아요. 눈앞에 제가 안 보이면 찾고 방에 있다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혼자 거실에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꼭 같이 가거나 대신 떠달라고 합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꼭 저랑 둘이 있을 때만 그래요.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집에 사람이 없어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밖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귀신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8세가 되면 좀 공포심이 생기나 봐요.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귀신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저도 그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거 아이들 보라고 만들었어? 싶을 정도로 그 무슨 집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유튜브 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뭔가 공포물 같은 거를 접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겁이 생긴 걸 보니 그렇죠? 근데 또 때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물론 어떠한 기폭제가 있었겠죠.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TV, 영화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잘했어요.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상상의 나래가 온 집안에 막 펼쳐져서 공포심도 굉장히 커지고 두려움도 한순간에 확 언습을 해왔던, 그래서 막 밤에 혼자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올까봐 잠도 못 자고. 그쵸. 네. 요거는 요 사연을 제가 공유를 했더니 어떠한 어머니께서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팁을 하나 주셔가지고 뭐 이게 완벽하게 뭐 100% 괜찮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럴 경우에는 귀신도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아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 하지만 소문은 되게 많잖아.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건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뭐 귀신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애가 방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막 울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막 혼내거나 아니면 겁이 많다고 놀리고 막 이러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니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원래 귀신이 사람을 엄청 무서워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나는 사람이니까 무섭지 않아. 귀신 너가 날 무서워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지님. 한번 요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아이의 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싱싱이 맘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원래 사람들을 보면 방긋방긋 웃는 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낯선 사람만 보면 울기 시작하고 저에게만 안겨 있으려고 해요. 보통 3, 4개월 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오셔도, 친정엄마가 오셔도 자지러지게 울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손주 보러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오겠다 라는 엄마 말씀에 마음이 안 좋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생후 한 4, 5개월 정도 되면 낯가림 시작되죠. 뭐 순하게 잘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굉장히 좀 오래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족 그리고 친지분들 그리고 뭐 타인에게도 벽을 점점 허물게 됩니다. 다만 이때 좀 중요한 게 이때 애착 형성이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막 안기게 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이렇게 좀 해봐 좀 친해져 이렇게 하는 거는 낯가림 시기를 오히려 좀 오래 지속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불안하고 예민한데 아이에게 그런 더 큰 자극을 주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시기를 그냥 엄마와 아니면 아빠와 뭐 가족 이렇게만 지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손님이 오시면 아이에게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올 거야, 누구 올 거야, 무슨 이모가 올 거야, 할머니가 올 거야 라고 미리미리 이야기해주고 또 오시는 분께도 아직 아기가 낯가림이 심해서 조금만 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떨어져서 천천히 아이와 가까워지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부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 양육자가 뭐 아기를 꼭 안은 상태에서 불안감을 좀 낮추고 그리고 손님과 부드럽게 미소를 띄우면서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분위기도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아 괜찮구나 안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놓고 이렇게 낯가림을 좀 벗어나서 손님과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싱싱이맘님은 4, 5개월의 아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우리 그러지님께는 8세, 8살 이때도 고민하시고 사실은 뭐 대학교 때도 다 고민하고 다 컸는데 결혼해도 고민하고 이게 육아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고민에 고민.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맞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경서예지와 정건호가 부릅니다.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끝없이 별빛이 내리던 밤 기분 좋은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새벽 바다 한 곳을 보는 아름다운 너와 나 그림을 그려갔어 모래 위 떨린 손끝으로 날 향해 웃어주는 입술 끝모양과 저달보다 사랑스러운 두 눈을 가진 네가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녹아내려 언제나 나 하나 위해 준비된 선물 같아 널 안으면 잠들지 않는 바다 위를 너와 함께 걷는 것 같아 하늘 아래 너와 나
갈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맨날 분유야님께서 첫 번째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후면 돌끝맘이 되는 수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드디어 분유를 끊었네요. 언제 끝나 궁금했지만 억지로는 끊지 말자 했는데 와, 거짓말 안 하고 딱 돌.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끊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그런가요? 암튼 저는 이제 매일 밤 젖병 설거지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 들을 수 있겠어요? 아이디도 바꿔야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6월이 둘째 아들 돌이에요. 분유 좀 끊어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수야야 돌도 축하해. 장지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 대학 캠퍼스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고 그냥 캠퍼스에서 지나다가 정말 우연히 지나다가 제가 한눈에 반했고 적극적인 구애 끝에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또 치열한 취업과정, 회사생활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기에 평생 함께할 가족이 될 거라 당연히 생각했죠. 우리는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결혼 5년 차. 여전히 제 눈에 예쁘고 예쁜 저의 아내. 고맙고 미안하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뿌부만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귀엽지만 미운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방송이 나오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뿌부겠죠? 뿌부야 생일 축하해. 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아 고민 혹은 육아 꿀팁도 좋고요. 우리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응원의 사연도 모두 환영입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검색어에 mypinkpony 마이핑크피오니 혹은 김태은 아나운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계정 나와요. 어떤 사연이든 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죠?
그리고 라디오를 하면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어둑어둑한 밤이 되고 또 아이들은 쿨쿨 잠을 자고 참 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일상이고 또 우리의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잘 지냈다. 또 우리 아이들 잘 놀고 잘 먹고 이제 잘 자는구나 라는 거죠.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0시,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사연들, 또 육아 팁,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 가득 안고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또 놀러 오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김태현이었습니다.